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선 굿모닝 마켓워치에서 또 막간에 예고를 해주셔서 저는 오늘 어떤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위원님께서 오늘 어떤 얘기할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도 좀 사실 어제도 제가 오늘 예고를 해드렸거든요. 자동차 좀 심각하니까 보셔야 된다. 자세한 얘기는 오늘 해드리겠다 얘기했는데요. 내년에 진짜 어렵거든요. 자동차 산업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힘들다는 얘기는 저희 또 간간히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내년에 뭐 얼마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018년 글로벌 전체 자동차 시장에 대한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내년에 전체적으로 1.2%가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브라질도 하고 인도도 하고 아프리카도 다 들어간 거가 되겠고요. 중요한 건 우리 세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에다가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며, 미국이 1.7% 감소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1.3% 감소하고, 그리고 한국이 1.01%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큰 틀에서, 큰 관점에서 먼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산업의 성장성을 얘기할 때 보면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비교는 늘 말씀드린 한 국가면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되겠고요. 글로벌이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인데요.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1.2%의 성장이면요. 내년에 IMF가 10월 달에 발표한 자료 보면 경제 성장률을 3.6%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경제 성장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는 쉽게 해서 안 된다. 그 산업이 좀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늘 제가 2년째, 2, 3년째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항공 방위 산업은 연 8%, 9%거든요. 이런 거 보면 경제 성장률 3배. 예를 들어 우주 산업 같은 거 보면 내년에 뭐 20%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5배, 6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소위 부가 창출되는 거지 지금 경제 성장이 낮은 것은 어렵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 생각해보면 누구나 자동차는 타는데 그리고 뭐 교환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 성장률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이유들 어떤 트렌드나 현상들이 변화하기 때문일까요? 네, 다양하게 단편적으로 제 시각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미국 기준을 보면 리먼 사태 이후에 1,100만 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수준이 늘어나서 작년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없이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요. 올해 정체고요. 마이너스고요. 내년에도 마이너스고요. 2021년까지 마이너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연 1,700, 1,800만 대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게 1,500만 대 시장까지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2020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인구 고령화입니다. 인구 고령화되면 나이 들어서 운전 잘 안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난다도 핵심입니다. 1인 가구 늘어나면 1인 가구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멀리 가는 게보다는 조금 주거 비용이 비싸더라도 도심에 살거든요. 원마일 안에서 다 해결한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거는 원마일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미국에서 오면 1.6km 정도는 걸어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차가 필요하면 우리나라 소오카 이런 거 있잖아요. 공유. 그래 공유 경제가 더 확산되는 그럼 소유해서 빌리는 것으로 지금 자동차의 개념이 대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반대로 보면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이 20대, 30대가 면허를 잘 안 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보러 애들 보러 왜 면허 따냐 그러면 술 마시려고 딴다는 얘기 대답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도 바뀌고 있고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도 변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자동차 입장에서는 좀 이것을 타개할 만한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에서도 이런 거 좀 내놓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년에 뭐 1.7% 줄어든다 이런 등등이 나오는 것들이요. 누가 발표한 거냐? 뭐 다른 곳에서 발표한 거면 믿지도 않죠. 산업연구원에서 저희가 한 2주 전에 한번 특집했잖아요. 그때도 기억나시겠지만 대한민국 자동차에서 유일하게 좋아지는 건 수입이거든. 수입. 그때 기상도 설명해 주셨죠. 그때 나왔을 때요. 근데 보면 이 5개의 트렌드도 누가 했냐? 이거는 현대자동차에서 했어요. 현대자동차의 그룹의 글로벌 경영 연구소에서 발표한 건데요. 첫 번째 다섯 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3대 주력 시장이 부진하다. 앞서 말씀드렸죠. BRI 시장은 뭐냐면 브라질, 러시아, 그리고 인도, 차이나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SUV 시장이 확대된다는 거. 그리고 전동차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전기차 시장, 그리고 미래 투자 확대된다는 것이 5대 트렌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짚어봤고요. 사실 이게 걱정이 좀 많아요. 트렌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얼마나 이것을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다른 나라 사정부터 한번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미국이나 유럽 쪽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감소했고요. 내년에도 감소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해외 얘기는 2021년까지 감소. 지금 여기 나온 수치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경영 연구소에서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럽도 내년 조금 늘어납니다. 유럽이 조금 늘어나는데 올해 대비 턱도 없죠. 그렇지만 유럽도 디젤 규제 강화라든가 정책 확대가 이슈거리가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은 2,456만 대 올해 판매해서요. 내년에 2,420만 대 시장으로 1% 정도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일본 차의 업체들의 공세가 강화된다. 그러네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엔화의 원화의 강세 엔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경쟁하는 곳에서 보면 일본 업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라든가 인도는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러시아가 16%. 러시아는 뭐 정부에서 새로운 자동차 수요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얘기했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만 좀 따라보면 중국은 2016년에 14% 성장했다가요. 2017년에 올해 3%, 내년에 1.4% 감소하니까요. 이게 좀 상당히 머리가 아프겠고요. 상대적으로 브라질과 인도는 고속 성장을 계속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브라질이 내년에 7.8% 시장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가 8.7%인데요. 여기서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질과 인도가 있으면 제가 뭐 그런 특정 주식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토착 자동차 회사가 있다. 네. 들어보셨죠? 네. 이게 쌍용차의 아마 대주가 마인드란가? 네네. 마인드라 그리고 또 하나 타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상장되는지 모르겠고, 뭐 저런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되는 거다 이런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브라질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브라질은 토착 자동차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쪽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 올해 182만 대인데요. 180만 대로 또 줄어들면서 3년 연속 줄어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에 184만 대였으니까요. 꾸준히 줄어드는 거 되겠죠. 그렇지만 수입차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15% 이상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벌써 2, 3년 됐나요? 디젤 게이트로 그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 아시죠? 같은 회사인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디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본격 이제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더 푸시하면 되겠고요. 이제 요즘 보면 올해 최고의 히트 수입차는 벤츠거든요. 예. 그러니까 벤츠, BMW, 폭스바겐, 그러니까 폭스바겐 중에서 아우디겠죠? 고급 라인이. 그런 쪽은 내년에도 엄청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론 시장 자체가 이렇게 쪼그라들면 다 소용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소형 SUV 강세 뭐 계속된다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2013년에 20% 미만이었던 것이요. 2018년에는 32.9%로 전체 시장에서 SUV가 커진다는 것인데요. 여기 잘 한번 보셔야 돼요. 경소형급 시장이 확대됩니다. 경소형급. 네. 경소형급은 우리나라가 소형차 있죠. 소형차. 네. 엑센트라 그러나요? 아반떼급. 예, 뭐 그런 쪽이 좀 상당히 시장이 확대되겠고요. 중형급이죠, 중형급. 예. 그러니까 소나타 이상, 그랜저, 그랜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예. 세계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엑센트 엄청 팔린다고 단가가 낮을 텐데 돈을 많이 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차는 우리나라 크게 경쟁력이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앞서 SUV 말씀하셨는데요. 예. SUV의 소형 SUV라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건 중국 쪽 약간 그런데요. 진정 SUV가 잘 나가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SUV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나가는 SUV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그 기아 자동차의 모하비인가요? 모하비. 예, 엄청 큰 있죠. 거. 예, 크고 그러니까 미국 영화나 보면 그 높은 자리를 쫙 타고 다니는 거 있죠. 네. 그런 픽업트럭 비슷하게 그거 고급 라인인데 고급 예. 라인.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레인지로버 뭐 그런 급, 네. 폴쉐 이런 것들의 SUV급입니다. 그런 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산타페 이런 거랑은 약간 거리감이 있다. 우리랑은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네. 산타페 대한민국에서 잘 안 팔린다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 자동차 시장의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현대차 글로벌 그룹 경영 연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고 최대 이슈는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어렵다. 투자를 많이 앞으로 해서 미래 기술을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그들의 주장이니까. 좋은 말이긴 한데. 좋은 말이죠. 좋은 말. 예,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영향도 저는 이제 위원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계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3년째 똑같은 얘기 해드리죠. 주식 시장의 영향이나 자동차 관련해서 그러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어렵게 보고
어떤 분들은 HTS를 통해서 차트를 하루 수시간씩 보거든요. 장 끝나고 나서 차트 분석 서너 시간씩 하는 분 엄청 찔리시면 많으실 겁니다. 제 말씀드리면요. 주식은요,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제가 원칙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식에서 크게 올라가느냐, 산업 시장 규모가 커지고요. 점유율이 확대되면 올라가지 말라 그래도 올라가는데 주가입니다. 그래서 10배거, 10배짜리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한 3년 전에 화장품 주식이 그랬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요, 산업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점유율까지 줄어든다. 그거는요,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섹터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주식은 바로 제가 국가별로 몇 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 자동차 주식에서는 역설적으로 보면 현대기아차랑 친하지 않은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저께는 같이 떨어졌는데요. 만도입니다. 만도. 그나마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한다면 만도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나름 독자적 기술력을 갖고 있다. 어저께는 같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셔야 되겠고요. 해외에서는 중국 쪽에서는 역시 중국의 지리자동차. 이것도 제가 2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SUV의 중국의 좀 강점이 있고요.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마찬가지인데요. 또 중국 자동차가 그나마 부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글로벌리 보면 폭스바겐을 보셔야 돼요. 폭스바겐이요. 폭스바겐은 독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내 증권사에 한 서너 군데 정도가 유럽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데요. 폭스바겐은 탑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젤 게이트를 복구하면서 상당히 내년부터 다시 매출이 되는다는 것이 되겠고요. 딱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기차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도요타 대비 PR이 절반이다 보시면 돼요. PR.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 세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